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을 그저 간보는 도구로 이용하려던 캐나다. 정부가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며 스스로 파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이지 보고도 믿기지 않는 황당한 일이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정부는 최근 국가의 명운이 걸린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얄팍하고 이기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 찍어둔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가격을 깎아내리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을 은밀하게 후순위 예비카드로 활용하려 회책했습니다. 독일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한다고 배짱을 부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대안인 한국이 버티고 있다며 독일 진역을 거세게 압박하기 위한 비열한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신뢰성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캐나다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안보, 생태계 논리에 놀아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 그리고 에너지 대기업들은 캐나다 측의 이중적인 태도를 단박에 간파하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며 단호한 태도로 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단호한 결단은 캐나다 측이 다급하게 요청해온 언론 인터뷰, 제안과 추가적인 비공식 협상 테이블 마련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뒤늦게 자신들의 오판을 깨닫고 한국을 달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철저한 선긋기에 돌입하며 협상장을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무대응과 단호함은 현재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도미노식 경제 붕괴의 서막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제안했던 소위 팀 코리아 패키지는 단순하게 잠수함 몇 척을 제조해서 넘겨주는 일회성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던 캐나다 경제의 심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피를 돌게 만들 거대한 상생 발전 프로젝트이자 캐나다 국가 재건을 위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세부 제안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번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캐나다 현지에서 매년 무려 22,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캐나다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국내 총생산 기여 효과는 무려 94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오타와 연방정부는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체면 치레와 자신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만을 조차 이 모든 실리적 가치와 수십만 명의 고용 기회를 단숨에 걷어차버렸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어리석은 최종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기업들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아주 냉정하고 신속하게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존심인 하나오션은 잠수함 수주 실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캐나다 현지 대학 및 조선 업체들과 긴밀하게 추진해 오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것은 온타리오주 일대에 설립하려던 조선 기술 전문 인력 훈련 센터 계획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캐나다 청년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용접 및 특수 기술을 무상으로 교육하여 현지 제조업을 부활시킬 핵심 기지였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유치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갈증 해소를 굳게 믿고 있었던 온타리오주 수세인트 마리시의 매슈 슈메이커 시장이 연방정부의 발표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중앙정부를 격렬하게 성토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방 지자체장들은 연방정부의 무능한 관료들이 따뜻한 오타와 사무실에 앉아 탁상행정을 펼치며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와 건법만 챙기느라 정작 사지로 내몰린 지방 도시들의 생존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캐나다 철강 및 제조업 공급망의 전면적인 도미노 붕괴 현상입니다. 캐나다 현지의 권위 있는 매체인 노던 온타리오 비즈니스가 상세히 지적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철회 선언은 온타리오주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알고마 제철소를 비롯한 국가 철강 산업계 전체에 치명적이고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현지 건조 계획과 연계되어 수십 년 동안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수백만 톤 규모의 방산, 특수 철강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분해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다급해진 캐나다 국영, CBC 방송 등이 한국 측의 추가적인 투자 참여 의향을 타진하려 시도했으나 한국 대기업들은 해당 제안은 어디까지나 잠수함 수주 성공을 전제로 설계된 패키지였기에 이제는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하며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측의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는 스스로 굴러들어 온복을 차버린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처참한 고립과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지정학적 오판 중에서도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실책은 단순한 방위 산업에서의 패배를 넘어 국가의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미래 신산업인 수소 생태계 전체가 완벽하게 파멸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방산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무려 31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초대형 수소 밸류체인 구축 사업인 이른바 프로젝트 비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캐나다 연방정부는 자신들의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현대자동차에게 무리하게 캐나다 현지에 내연기관이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달라고 억지 요구를 늘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과거 캐나다 현지 공장을 운영하다가 겪었던 쓰라린 철수 경험과 캐나다 노동시장의 극도로 낮은 생산성 및 사업성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캐나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친환경, 탄소 중립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엄청난 대안을 역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차그룹이 공들여 기획했던 청사진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거대한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엘버타주 전역에는 촘촘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온타리오주에는 친환경 수소 대형 트럭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미래 친환경 에너지 벨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면 캐나다는 단숨에 북미 대륙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친환경 수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토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었던 방산 수주가 최종 우선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캐나다라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더 이상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명분과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캐나다에 투자하려던 3조 4천억 원의 거대한 자금을 이미 국내의 핵심 거점인 울산 수소 연료전지 전용 공장 증설과 전라북도 새만금에 추진 중인 세계 최초의 AI 수소시티 구축 사업 등 대한민국 영토 내의 핵심 사업으로 전격 선회하는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마크 카니 정부는 정작 제 발로 찾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 투자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었으니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처럼 심각한 경제적 파국과 지방 경제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한 독일 티젠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212 CD형 잠수함이 과연 그만한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캐나다 내부에서조차 참담함을 금치 못할 수준의 강한 의구심과 비판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력 매체인 오타와 시티즌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폭로한 구체적인 사실은 그야말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독일 업체가 제안한 212 CD형 잠수함은 현재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해군에서도 단 한 척도 실제로 도입되어 운용된 적이 없는 오직 컴퓨터 도면과 설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실체 없는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로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유령군함인 셈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캐나다가 차갑게 외면해 버린 대한민국의 KSS-3 도산 안창호급 모델은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 전력화되어 동해와서해 거친 바다에서 실전 배치되어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만천하에 검증받은 명품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기존 납축전지 대비 자항 능력을 수배 이상 끌어올려 세계 최고 수준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자랑하는 검증된 잠수함입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의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직전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4척의 낡은 잠수함 가운데 실제로 바다에 나가 정상적인 작전과 항해가 가능한 잠수함은 단 한 척뿐이라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진실이 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최신형 잠수함 도입을 하루빨리 서둘러야만 하는 절박하고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업체는 애초에 캐나다가 요구하는 1,004척의 잠수함을 오는 2036년이 되어서야 겨우 공급할 수 있다고 배짱을 튕기다가 대한민국 팀 코리아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오는 압도적인 납기 능력과 기술력에 잔뜩 겁을 먹고 부랴부랴 2034년까지 어떻게든 인도해보겠다며 무리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전문가들과 군사 매체들은 독일이 공언한 2034년 4척, 인도 약속은 물리적 시간과 방산 제조, 공정상 완전히 불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는 시각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잠수함 한 척을 설계하고 건조하여 진수하기까지는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의 엄청난 세월이 소요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양국 간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지루한 법적 논의와 캐나다 해군의 세부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세부 설계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시간까지 더하면 독일 측이 제시한 타임라인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외신들 역시 독일 방산업체가 과거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에서 보여주었던 심각한 납기 지연, 전적과 치명적인 기술 결함 발생 사례들을 연일 대대적으로 재조명하며 캐나다의 선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크 카니 정부의 무능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캐나다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독일 바다에 쏟아붓고도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잠수함을 단 한 척도 인도받지 못해 극심한 안보 공백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능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독일산 미완성 잠수함의 비싼 마루타 실험실로 전락할 처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이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국방 파국인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독일 방위 산업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생산성 마비 상태를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방산 시장의 적나라하고 처참한 침체 실태를 고스란히 폭로한 통계 자료는 캐나다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전 유럽 방산의 맹주라 자처하던 독일은 전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고조된 지난 6년 동안 자신들의 주력 3세대 전차인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1년에 단 1대 납품하는데 그치는 유령 수준의 처참한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의 포화가 번지는 일촉즉발의 시대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제때 찍어내지 못하는 방위산업은 이미 방산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한 것입니다. 반면 카니 정부가 싸늘하게 내팽개친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무려 71대의 K, 흑표, 전차를 단 하루에 납기, 지연도 없이 완벽한 품질로 양산해내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트럼프 시대의 거친 풍파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 속에서도 독보적인 무기, 양산 능력과 약속한 납기를 칼같이 준수하는 역량을 갖춘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독일의 처참한 제조업 생산 주기와 과거의 상습적인 납기 지연 전적을 고려할 때 2034년까지 잠수함을 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결국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부도 수표가 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정치권과 민심이 이토록 뜨겁고 격렬하게 분노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마크 카니 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극도로 독단적이고 이념에 치우친 외교 안보 노선 때문입니다. 최근 카니 정부는 스웨덴 사브사와의 조기 경보기 도입 계약을 의회 동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대규모 잠수함 사업까지 독일 업체를 밀어붙이며 지나치게 친유럽, 반미 편향적인 독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는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과 국방 공급망은 필연적으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북미 대륙의 공동방위 체제인 노라드와 긴밀하게 연계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연방정부는 오직 나토 무대에서의 정치적 입지 확보와 유럽 국가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얄팍한 명분만을 줬다가 국가 안보 정책의 대들보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유럽산 잠수함 체계가 도입될 경우 향후 수십 년 동안 인접한 미국 해군과의 연합작전 및 상호 운용성 면에서 심각한 균열과 엄청난 후속 군수 지원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일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캐나다 정부가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공식 발표를 하면서도 만약 독일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후보인 대한민국과 즉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둔다고 공식 명시한 대목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것은 향후 진행될 독일 측과의 가격, 깎기 협상이나 현지 군수 지원 MRO 조건 협상에서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저열한 계약용 꽃다발 카드로 끝까지 이용해 먹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기술훈련 센터 계획을 취소하고 3조 원대 미래 수소 프로젝트를 전면 철회하며 차갑게 뒤돌아선 대한민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비열하고 얄팍한 양다리 걸치기 전술에 순순히 놀아나 줄리 만무합니다. 이번 60조 원 잠수함 도입 사태는 눈앞의 정치적 명분과 껍데기뿐인 자존심에 집착한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국가의 실질적인 안보, 이익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인 성장, 동력을 동시에 파괴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외교 참사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유럽의 정상들과 악수하며 카메라 앞에서 가짜 박수갈채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황된 박수의 대가로 캐나다 국민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서해와 차가운 북극해 영해를 지켜야 할 단 한 척의 가동, 잠수함의 국가 안보 전체를 의지한 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검증되지도 않은 도면 속 독일 잠수함이 오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수많은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었던 수만 개의 대기업 일자리와 친환경 수소, 트럭 공장을 눈앞에서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지방의 지자체장들은 연방정부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을 매일같이 규탄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철강 공급망 붕괴의 공포에 떨고 있고 캐나다의 영리한 언론들은 현 정부의 군사적 무지와 대책 없는 납기, 도박 행태를 연일 일면 기사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실리는 단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고질적인 생산력, 마비에 걸린 독일의 마루타를 자처한 마크 카니 정부의 어리석은 지정학적 도박은 결국 성난 민심의 거센 정권 퇴진 운동과 심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오타와의 권력층을 향해 날카롭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